순천에서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 발생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인물 가운데 일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 편의점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심이 내일 열립니다. 살인 사건 피의자는 여전히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도 잇따라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수에서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시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의 여수 유치가 최근 지역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에서 높은 이율이나 수익률을 미끼로 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연루된 사람 가운데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옷집과 카페 등이 밀집해 있는 순천의 한 상가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달 중순. 이후 대규모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개월에 5% 이상의 높은 수익이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A씨에게 돈을 건넸는데 A씨가 숨지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일부 투자자는 상황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도 잘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 전부 다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너무 무서워하죠. 숨진 A씨와 가까운 사이였던 B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받아갔지만 A씨가 숨진 뒤에는 자신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A씨나 B씨가 실제로 사기 행각을 주도한 것인지 이들 역시 금융사기에 얽히게 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투자자들 가운데는 지인이나 가족까지 끌어들인 경우도 적지 않아 총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니, 오빠도 동생, 누나 뭐 이렇게 막 끌어들였을 거 아니에요. 사기라는 것은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고소장이 제출된 B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 등의 사망 경위를 추가로 파악한 뒤 금융 사기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서남사 야생차 체험관을 둘러싼 조계종과 순천시 간의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습니다. 야생차 체험관 철거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조계종 서남사가 사찰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조계종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조계종 측은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순천시가 서남사 부지에 야생차 체험관을 지었다며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도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조계종 서남사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광양 편의점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모 씨가 내일 1심 선고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광양시 광영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모 씨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 씨가 당시 흉기를 수건에 두른 뒤 공격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일대를 돌다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내일 형사중법정 제316호에서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최근 광양의 한 마을 도로 앞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유가족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양시 진월면 교차로 교통사망사고 유가족들은 지난 13일 사망교통사고가 발생한 진월면 장제마을 앞 교차로의 경우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인데다
상습적인 과속과 신호 위반 차량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아 오던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전남경찰청과 광양시가 예산 타령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며 다시는 끔찍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지점에 대한 제한 속도 하향과 신호 과속 단속 장비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이틀째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병원과 군부대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병원, 직원과 입원 환자 등 90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160여 명이 입원한 병동을 오가던 외부 간병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5일. 엿새 만에 같은 병동의 입원 환자 절반 이상에게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대부분 4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여서 증상은 심하지 않았지만 전파력이 강한 BA5로 추정되는 만큼 확진자는 더 나올 전망입니다. 갑자기 전파가 되는 거죠. 가열 증상이 뜨니까. 중병동이 하나 있어서 그 병동을 활용을 해서 이제 치료병동으로 전환을 시켜서 장성의 한 군부대에서도 일주일 만에 160명 이상이 확진되는 등 잠잠했던 집단 감염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 전남의 확진자 수는 이틀째 3,000명대, 일주일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최근 일주일 새 유치원과 초중고생 1,400명 이상이 확진되는 등 청소년 누적 감염률이 55%를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 간 전파가 많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종 변이 확산과 면역력 저하, 여름 휴가철 영향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의 정점을 8월 중순에서 10월까지로 보고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1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행사로 국립현대미술관 나눔미술은행 특별전시회가 앞으로 2달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최근 지방선거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가 지역의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나의 순간으로 예술을 창조하는 이정록 사진작가의 연작 시리즈 나비. 한옥마을을 여행 가방에 담아놓은 차민영 작가의 북촌. 누군가를 응시하며 자신만의 자존감을 표현한 최수왕 작가의 게이즈.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특별전시 바다와 미술이 만나는 시간은 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오는 9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바다와 해양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 25점과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됩니다. 미술은행 소장품 가지고 무상으로 대여해드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좀 전시나 작품 같은 거를 많이 좀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지역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라는 점이 돋보이는 기획입니다. 특히 여수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가 지난해 말 여수시의회 송재양 전 의원이 제안한 이후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더욱 눈길을 끕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예술 기획 역량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분관 설립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도 굉장히 이 공간에 대한 아름다움 또 활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영원한 동시 분관 유치가 되면 되지 않을까. 현재 청주에 있는 분관 이외에 진주와 대구, 창원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분관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여수시는 당초 정기명 시장의 선거 공약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제외시키긴 했지만 박람회 사후 활용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의 하나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오늘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오늘 제311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2022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 계획과 함께
제2회 추경 때보다 843억 원이 증액된 1조 3,490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등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 구성에는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지원비 532억 원을 비롯해 국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금 267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광양시의회는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20여 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가 오는 2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 물놀이 체험장이 2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국제습지센터 인근에 위치한 물놀이 체험장은 바닥 분수와 안개 분수, 간이 탈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다음 달까지며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1도 높았는데요.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20에서 7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가 24에서 28도, 순천이 23에서 31도, 광양 23에서 30도, 고흥 24에서 30도 예상됩니다. 또 광주는 25에서 30도, 목포는 25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5m, 바람은 초속 7m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먼바다는 초속 최대 16m 예상됩니다. 여수의 만조 시각은 새벽 2시 20분, 간조 시각은 아침 8시 47분입니다. 금요일에 잠시 맑은 날씨 보이다 다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AI넷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농업 분야 민생 안정 긴급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체 민생 예산 568억 원 가운데 51%를 농업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이 가운데 90% 예산이 봄과 겨울철에 사용 수요가 급증하는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에 쓰이는 등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또 앞서 지난 5월까지 8차례 개최한 직거래 장터 총 매출은 5억여 원으로 판촉 행사 1회 매출이 6천만 원 선에 그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추가 판촉 행사 개최를 가격 안정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